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금이 없으니까 왕기거리를 하고 메탈 손목시계 등등 쇠붙이를 몸에서 가까이 해라, 수술을 해라, 몸에 칼을 대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원적인 접근으로 사주팔자에 없는 금 기운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이 없는 개운법이라고 해서 금 같은 거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운을 열게 하는, 조금 더 빨리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10개자에 운자를 써서 개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에 금이 없는 분들의 개운법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춤화된 개운법을 4가지 사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이 없는 사주팔자들은 목, 화, 토, 수와는 다르게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저만의 금 없는 사주팔자의 개운법과 알아야 할 내용들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실제로 사주팔자에 금이 좀 강해서 오히려 금이 운으로 들어올 때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금이 없는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이 금이 내게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대비를 잘하고 내가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 사주팔자가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겠죠. 인터넷 사이트나 플레이스토어에 아무런 만세력 중에 무료인 걸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내 생년월일시 만세력에 입력을 하시고 야자시는 조용하지 않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윗줄과 밑에 줄 통틀어서 총 8가지 한자가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팔자라고 하는데 위에 줄, 아래 줄 모두 흰색 글자가 없어야 합니다. 즉 경금, 신금, 지지의 신금, 유금, 이 4글자가 금을 뜻하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 흰색 글자가 없는 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예외적으로 맨 왼쪽에 위에 줄, 요거를 시간이라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칸을 시지라고 합니다. 이 2칸 중 한 칸에만 흰색이 있는 사주, 혹은 맨 오른쪽에 위에 칸을 연간이라 하고 그 밑에 칸을 연지라고 해요. 이 2칸 중 한 칸에만 흰색 글자가 있는 경우에도 금의 기운이 조금 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사주팔자에 흰색이 없는 분들, 그리고 연간연지, 시간시지 이 4칸 중에 한 칸에만 흰색 글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될 수 있다 봐주시고요. 왼쪽에서 2번째 위에 글자, 여기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 있는 분들은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보고, 빨간색이 있는 분들은 불의 기운, 노란색이 있는 분들은 흙의 기운, 까만색이 있는 분들은 물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보는데, 사주팔자를 조금 더 딥하게 보기 위해서는 한자의 특징을 아셔야겠죠. 요거는 제가 일간 보는 법 영상에서 되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정 댓글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밑에를 보시면 9, 19, 29, 39, 49처럼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있을 겁니다. 다음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0, 20, 30, 40, 50처럼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거 있죠. 바로 대운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막 대박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 동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향성, 인생의 큰 환경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자 인생의 전성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주의 경우에는 29, 39, 49, 59 이 4칸에 지금 흰색 글자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다? 29세부터 68세까지 길게 금균이 들어온 사주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는 사주 8글자에는 금의 기운이 없지만 금 기운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에 가지고 있는 기운이나 성격 같은 것들, 내 인생의 환경 등이 조성된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더 볼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30과 40이란 글자에 위칸, 아래칸 모두 흰색이 들어와 있죠. 이 사람은 30세부터 49세까지 20년 동안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뭐다? 운이라는 건 2가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칸, 아래칸이 같은 색깔이 들어올 때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사주보다는 뒤에 사주가 조금 더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 볼 수 있죠. 이렇게 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특정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오행보다 특히나 사주팔자에 금이 없는 오행이라 하면은 금붙이를 가까이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진짜 주변 지인들한테 금 없는 사주에게만 말씀드리는 개운법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행 금이라는 거는 현실성을 의미합니다. 금이라는 물상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만졌을 때 차갑죠. 그래서 금이라는 게 보통 사주팔자에 있으면 성격이 예민합니다. 명확하고 선명하고 이해관계의 파악이 빨라요. 그 말은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금이 없는 사람은 현실성이라는 키워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큰 관심이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혹은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들이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금이 없는 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얻고 잃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센스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금이 없는 사주팔자의 현실적인 개헌법 중 하나는 내가 동업을 하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길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내가 나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을 되살려서 다음에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돌아보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객관화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인간관계예요. 쟤는 꼭 이상한 남자가 만나더라. 근데 당사자도 알고 있어요.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못 끊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든 계약이든 실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딱 아니라고 칼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 사람이라 하면 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관계를 조금 물러 터지게 하는 사람, 알면서도 내가 못 끊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헌법, 숫자,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문과보다는 이과적인 거, 매번 사항에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 수학 같은 거, 1+1은 늘 2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항을 설명할 때 MBTI의 F처럼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묘사 자체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지표나 정보를 내가 잘 활용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의 기운이 조금 약하신 분들 중에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면 뭐예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숫자 감각을 익혀야 되는 본인만의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내가 열심히 익히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리, 가치관, 인생관이 조금 부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어떠한 법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본인만의 신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뭐예요? 동글동글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낙관적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 약간 못하고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주팔자에 금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사주팔자에 흰색 글자가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애늙은이 같고 MBTI의 T 같은 성향이 좀 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법을 위한 행동 중 하나는 나만의 인생의 철학, 가치관, 판단 근거, 기준을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금이 없는 사주팔자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 건데 사주팔자의 종류별로 금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성격과 현상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두 가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간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거 대운이라고 말씀드렸죠. 몇 살에 금기운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네 가지 사주팔자 종류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간이라는 칸에 초록색 나무의 기운으로 타고나신 분들의 금이 없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금이라는 글자가 자기 억제 능력이자 동시에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공격하면서 나무의 기운을 못 쓰게 한다라 해서 사주팔자 용어 중에서는 금극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금이 목을 극한다. 이때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냐면 목이 한 개, 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3개, 4개 그 이상 많아지는 경우에는 제어하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개인은 행복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관성은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이 금의 키워드 중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생활 내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반성해야 될 것들,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세 번째, 집단생활에서 좀 현타가 자주 올 수 있고 직장생활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집단에서 근무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결국에는 나 혼자 내 이름 걸고 하는 일 같은 것들, 프리랜서 일과 연이 닿을 수 있고 자영업이든 사업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거든요.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금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을 뜻하기도 해요. 창업을 했는데 정치를 못한다. 그런 경우는 좀 제가 파국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혹시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내 주변 사람들의 동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프레임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에서 금균이 들어올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것들 중에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이 금기운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사회에 나를 보여줘야 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깨우치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가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 같은 것들, 제한 같은 것들이 오더라 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책임감을 져야 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대 역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살짝은 스트레스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리 내가 멘탈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를 깎으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을 모르고 막상 금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닥치면 너무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주팔자에 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묘안이 될 수도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요물처럼 알아서 챙겨줘야 할 것이 바로 뭐다? 금이 올 때 해야 하는 자기 활용법이다 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간이라는 자리에 빨간색, 불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의 흰색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은 불과 매우 호응관계가 좋아요. 불은 이 금이라는 거를 녹여서 혹은 빛을 비춰서 쓰임이 있게끔 만드는 글자거든요. 금을 잘 쓰려면 불이나 혹은 물 같은 글자들이 와가지고 금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화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의미하는 게 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화로 타고나신 분들이 흰색 글자가 없다라는 거는 재물운이 약하다, 결과가 조금 약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업화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이 떨어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 남녀 모두 소유욕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냥 없는 대로 두면은 진짜 없는 거로 끝나거든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살면서 있을 건데, 남들보다 그거를 내가 조금 명징하게 인지하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대 다른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이 없는 화일간 분들은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덕질을 하거나 너무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적당한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자산을 형성해야 할 때 그 시기를 다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의 흐름 같은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너무 즉흥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화주팔자 화가 의미하는 게 즉흥성, 폭발적인 힘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어떤 의사 판단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느냐는 또 아니에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질러버리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뭘 얻을 수 있을지 그거를 꼭 고려해야 되는 게 무재성, 금이 없는 사주팔자가 알아둬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즉 뭔가를 지속하고 오래 가져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시작만 창대하고 끝은 미약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본인이 맡은 바 일은 잘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이 뒤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야 이거 하자, 추진을 해, 본인은 쓱 빠져. 그래서 약간 남은 사람들이 좀 빡치죠. 와,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해당한다면은 맡은 바 일은 좀 끝까지 잘 가져가려고 한 노력을 의지라고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일간 분들이 사주팔자에 금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 이때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들. 첫 번째로, 실질적인 성과가 많아지는 시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시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직장 다니다가 운이 들어올 때 나 이때쯤 사업할까? 혹은 나 이때쯤 뭐 자영업할까? 등등 해가지고 돈을 내가 직접적으로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발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금균이 들어올 때 그 막혔던 운이 빵 뚫릴 수 있어요. 좋은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내 능력치를 열심히 갈고 닦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돈을 좀 많이 벌더라, 잘 나가더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간이라는 칸에 노란색, 토일간 분들의 금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성격과 특징, 개운법 말씀드려볼게요. 토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막혀있는 느낌,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의중을 잘 읽을 수 없는 타인들이 많아요. 토일간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중립, 무게감, 비판 깊이 이런 걸 나타나거든요. 그분들의 성격이나 생각 같은 것들, 특징 같은 것들이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서 나오는 기운이 뭐다? 금입니다.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금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식신상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토일간 분들이 안 그래도 타고난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뾰족하기보다는 둥글둥글하거나 그냥 되게 말도 모호하거나 충청도 스타일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더욱 그런 경향성이 강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 발화의 의도를 잘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식신 혹은 상관이라는 글자가 없는 분들은 그 사람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호도되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토일간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세련된 방식으로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요즘 현대사회가 그 자기 PR이잖아요. 그 SNS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재능 같은 것들을 바이럴 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는 SNS도 잘 안 합니다. 외부의 세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싹 씻어지는 게 언제다? 사주팔자에 금이 들어오는 시기다. 그래서 그때 그 나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재능들을 꿈틀꿈틀거리면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얘기를 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진일주나 무술일주 혹은 기유일주, 기사일주 이런 분들은 특히나 운에서 뭐 유금운이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 돈을 버는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다라 볼 수도 있고 보통 그때의 결과가 좋더라 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성공을 하다 보면은 외부와의 소통 혹은 내 주변 지인과의 소통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때 사람을 다스리려면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매너, 태도 같은 것들은 갖춰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 결핍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관심이 올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 금균이 들어올 때 내가 미리 알고 연습해 두면은 좋게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미리 내 사주팔자에 없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 내가 그거를 칼같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면 나에 대한 페르소나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토라는 게 오행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아우라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우라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로 5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되게 채널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사주팔자에 토 기운이 막 엄청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토라는 거는 그만큼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말이나 행동으로 구독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제 주변에 잘 된 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금균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초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로 수일간, 즉 일간이라는 자리에 까만색에 해당하는 사주팔자인 분들이 금이 없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일단 이걸 잘 이해하려면 금과 수 기운의 이 오행 상생 관계를 알아야 돼요. 수의 입장에서 금이라는 거는 지혜, 특유의 인사이트, 깊은 전문성의 원천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사주팔자에 수기운을 타고 왔는데 금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다. 책벌레, 공부벌레 혹은 실력을 쌓는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하셔서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정보로서 돈을 버는 일도 되게 능하거든요. 수일간인데 금이 없다라는 건 뭐다? 능력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수 있다. 공부나 자기개발에 특히 별 뜻이 없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운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능력 같은 걸로 지인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수일간에게는 금이라는 게 사주팔자의 편인 혹은 정인이라고 해당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힘, 노력, 이타심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선천적인 인복을 내가 거둬차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에게는 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능력치 같은 것들을 더 딥하게 팔 수 있는 자기 개발,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조금 더 원활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귀인 운을 내가 발로 찰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금운이 들어올 때 미리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금균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게 편인운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든 불교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내가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해서 혹은 내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나이대에 이 금운이 들어올 때는 뭐다?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제 전공은 컴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편인운이 들어왔을 때 사주팔자 공부해야지 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만든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주팔자만에 맞는 일들이 있을 텐데 많은 경우는 사주팔자에 있는 거를 직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영상 두 개에서 제가 직업 보는 법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할 때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좀 잘 수용하고 내가 좀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좀 억울하지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금기운이 지나갈 때쯤에는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내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 내가 타인의 이야기면 마음을 가져갈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주변에 귀인을 많이 둘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없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건강인데 우리가 사주팔자로도 우리 건강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목은 눈이랑 간을 의미하고 뭐 불은 심장을 의미하고 뭐 토는 위장을 의미하고 수는 뭐 이렇게 정신적 영역 혹은 뭐 전립선이나 자궁 같은 생식기 쪽을 의미한다 그런 게 있는데 금은 호흡기를 의미해요. 폐 같은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금이 너무 많이 없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폐렴 이런 걸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담배를 피는 습관 같은 것들은 멀리 해주시면 좋고요. 금이 없는 사주인데 대운이 40대 중반부터 들어오는 분들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수술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다?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은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주팔자는 평생 보는 학문이잖아요. 건강관리 같은 것들 잘 하셔서 큰 병도 작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 볼 수 있겠죠.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에 금이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도화로운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칼럼을 정리해놨거든요. 구성 댓글로 한번 제가 남겨드릴게요. 금 없는 오행 외에도 사주팔자의 목화, 토수 제가 이미 앞에 다 말씀드렸죠.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주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더 도움되는 주제로 제가 콘텐츠 기획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한번 알아두면 평생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팔자 보는 법, 내 가족분들의 사주도 볼 수 있으니까요. 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안녕.